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날씨가 외부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한 2주 또 지나면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질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다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 보면은 국내 증시는 연이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골디락스 장세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뭐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국내 증시 좀 아쉬운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또 국내만의 지금 제약바이오 장세가 매우 뜨거운데요. 정말 이번 한 주는 거의 제약바이오 장세라고 할 정도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폭발적인 시세 흐름을 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죠. 뭐 펩트론도 그랬고 유한양행 그 밖에 이제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뭐 여타 SK 바이오팜도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가 뭐 적게는 뭐 10에서 15% 많게는 2, 30%대까지 뭐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참 많았던 한 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는 시세의 이 분출 구간 속에서 뭐 여기서 이제 이 오버슈팅을 얼마나 해주냐 뭐 이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구간까지 좀 많이 올라왔고 또 뭐 그 안에는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막 돌파하는 종목은 뭐 박스권 돌파 매매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과하게 올라오는 종목은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야 될 종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마다 이 각기 전략을 달리 세워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점부터 들고 가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항상 문제는요. 신규 매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도 시장을 설명해드리고 대응을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저도 장을 보면서 로보택시 라이브를 동시에 시청하면서 매매를 좀 했었었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당연히 이거는 단기로 봤기 때문에 매매했던 건 다 청산을 해버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기존 계획대로 로보 택시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 2차 전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8.7%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월요일날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예정대로 원하던 구간이 오면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계획이고요.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반도체는 대만이라는 대안이 현재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는요, 미국이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국과 한국의 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대안은 중국을 쓰든지 아니면 한국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한국을 키워주든지 아니면 중국에 귀속되든지 이런 갈림길로 간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2차 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버블이고 회사가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 봐야 된다. 라고 결론을 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를 저는 바닥 탈출형 구조의 섹터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고요. 미국은 엔비디아 주도의 반도체 장세가 여전합니다. 엔비디아, TSMC 둘 다 신고가 임박인 상태에서 이에 따른 전력 인프라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어서 사실 국내 증시가 이를 보면은 굉장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반도체 안에서도 많이 밀리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일단 1차적으로 엔비디아의 2025년도 블랙베리 완판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럼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예상치는 할 수 있겠구나. 한해서 HBM에 한해서 그러니까 딱 그 정확하게 팩트를
간파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예, 이벤트 트레이딩,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다음 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현대차 IPO입니다. 단순하게 현대차가 IPO만 한다라고 했으면 저는 그날 뭐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롤이 앵커 투자에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목요일날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조사 문제로 인해서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라이브 방송하고 저희 시황에 내용을 언급드리면서 이제 시계열로는 가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이 IPO 쪽에 배팅을 좀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은 네 상관없어요. 근데 시장의 주도주,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매매 전략, 매매 뭐 유튜브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뜻이는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찾아가는지, 어떠한 로직으로 매매를 하는지, 비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적인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저번에 로직을 바탕으로 언급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테슬라 로보택시 쇼크 2차전지 대응 전략은 매수다. 제약바이오 쏠림 장세 여전히 순환매 유효한데 신고가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으로 일단은 대응 전략을 세워봐라. 미국의 엔비디아 주도 반도체 국장은 이를 따라하지 못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대안 섹터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은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데요. 다우 S&P는 이미 신고가고 나스닥도 신고가 임박 상태에서 금요일의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강보합 수준에서 테슬라 급락이라 사실은 뭐 나스닥 쪽에서는 뭐 바이오텍 위주가 더 많이 오른 상황이고, 다우는 이 금융주에서 호실적 바탕으로 올라온 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뭐 영향을 미칠 거는 사실은 딱히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여전히 그냥 제약바이오 순환매 속에서 2차전지 반등하냐 못하냐 이 정도 선에서 시장 바라봐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오전에 이렇게 좀 SK 하이닉스가 추가 갭상승 이후에 밀리면서 반도체가 동반 쪽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제약바이오가 계속 셌습니다. 종가까지도 셌어요. 지수는 빠지는데 제약바이오는 셌다. 이 구간에서 누가 빠졌냐? 2차전지죠. 2차전지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등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지면서 제약바이오의 강세도 불구하고 지수는 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마 미국 테슬라의 하락을 일정 부분 선반영한 상태에서 월요일날 추가 갭하락이 나오겠죠. 이 갭하락의 강도와 그 이후 수급 이탈의 정도를 확인하시면서 뭐 내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화요일날 매수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는 다시금 다우와 S&P가 추가 상승하며 신고가 이후 추세가 강화되는 버리는 모습을 보이며, 엔비디아의 블랙웰 완판 이슈에 따라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며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의 선방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제로 소멸로 인한 급락을 만회하며 지수도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섰습니다. 마이너스 50bp B컷. 그러나 고용은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크지 않은 흐름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기업들 실적이 올라가니 미국 월가는 연착륙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골디락스 장세의 지속이다 라는 키워드를 붙입니다.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진짜 그러하다 싶을 정도면서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준은 추세가 무너지면 같이 빠지면 된다. 추세가 살아있으면 함께 긍정적으로 상방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이 어찌되었던 시장이 빠져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으며, 대신에 섹터와 종목의 선택에서 많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배팅할 수 있다. 지금은 이번 한 주 SK 하이닉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삼성전자는 여전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종가상 59,300원으로서 6만 전자가 이탈되면서 주봉을 마무리했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아직까지는 뭐 반등의 트리거도 안 보이는 부분이라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반도체는 그 안에서 보면은 뭐 DI라든지
PSK 홀딩스라든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이고 유리기판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거죠. HBM의 종목군들이 눌렸을 때 보는 거,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을 감안해서 유리기판 종목을 보는 거, 반도체는 이 정도 종목에서 그냥 쇼부 보고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외 반도체 종목군들, 이따 뭐 종목군들은 뭐 차트 보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의 호재가 많았던 한 주였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지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이슈가 많았고, 아무래도 미국 대선 노이즈에 그나마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시장 메이저까지 함께 참전하는 듯한데, 모두가 현재는 한 방향으로 쏠림이 진행될 때 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단기 폭발력이 뜨거울 때고, 다른 관점에서는 포모가 터질 수도 있을 제일 위험한 순간으로 다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 그 순간은 오지 않았으나 이격이 크게 벌어진다면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종목들 대응하면서 가면 되겠다 싶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캠, ABL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대부분은 신고가를 쳤습니다. 금요일날 ABL이 신고가를 쳤는데요. 리가캠이 이제 투경에 들어가면서 이제 올해 안에 라이센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ABL 바이오를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역사적 신고가죠. 보통 역사적 신고가하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후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적 관점에서 사실 지금의 뭐 리가캠이라든지 ABL, GI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전임상으로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라고 봐야죠. 기수출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전임상, 일상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상, 3상까지 넘어가게 되는 데까지의 이 시계열이 굉장히 길다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이 바이오텍 플랫폼 기업들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현실로 수익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는데, 대신에 지금은 폭발력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FDA 신약 승인을 받은 기업들이죠. 유한양행 강하고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 지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도 잘하면 월요일날 박스권을 뚫어버릴 수도 있겠다. 오스코텍 오전에 좀 관심 갖고 좀 볼 생각이고, SK바이오팜은 지금 보유를 해서 넘어왔습니다. 돌파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다인도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눌림이 나올 시는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하제약은 단일가 3거래 1차에서 급등을 한다면 조정이 나오겠죠. 그 조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이쪽은 종목군들이 워낙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시세가 나올 때 강하고 대장이 죽을 때 어차피 순환하는 몇 종목 빼고 다 죽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관심 가지고 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실망 예정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눌림으로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재밌는 게 중앙청단 소재가 뭐 의외에 폭등을 해버리는데 그거는 그거고, 나머지 그냥 종목군들은 그냥 메이저 수급이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그게 현실적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서 그 안에서 대장이 명확히 전구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구체 많이 빠지면 전구체 보고, 실리콘극제 빠지면 실리콘극제, 그 다음에 건식의 PNT 이 정도 선에서 눌림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는 LG엔솔과 포스코 홀딩스 차트 구간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IPO가 10월 22일인가요? 24일 아마 그쯤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앵커 투자가 10월 14일 바로 월요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말에 생길 수 있죠. 단기에 이제 이벤트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부터 이벤트라고 하면은 뭐 미국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이 도래했다 라는 점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테마로 단기 테마 정도 되지 않나 싶고요. 뭐 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올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노벨상이 그 노벨 문학상이 수상이 되면서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큰데 단기적인 이 파급력은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로 급등하게 되면 좀 볼만한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됐고 국내 증시를 보면은 코스닥은 이 박스권에서 이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밀려도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다가 저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차전지가 빠진 상태에서 제약바이오가 조정이 나오면 조정의 폭은 좀 깊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구간이 안 깨진다. 어차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못 가서 저는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지수는 이미 이 상단까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도체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삼성전자 바닥을 잡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힘이 좀 약하고요. 이런 구간에서 계속 그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를 일단은 1차적으로 확인하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강세죠. 근데 이 박스권이 뚫리냐 안 뚫리냐 이거고, 뚫려도 저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뚫려도 위에서는 다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으로 봐야 된다. 눌림으로 봐야 된다. 반도체는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눌리면 볼 수 있다. 눌리면 볼 수 있다. JNTC도 지금은 빠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조정이 좀 2, 3일 정도 나와준다면 유리기판 쪽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SKC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한화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 여기까지는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좀 매매를 안 하고 있고요. 일단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에서 지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나오더니 지금 연 이틀 기관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차익 매물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죠. 지금 연속으로 1, 2, 3, 4, 5, 6거래일째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 진짜 마지막에 슈팅이 나오면 아주 화려하게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분출되지 않은 상태라 상투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 물량이 다 시가 말라버린 상태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긁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보유자들은 그런 거를 잘 면밀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가캠이 지금 기술 이전 하고 나서 투자 경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고가권에서 놀고 있는데요. 리가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BL이 갔다 생각이 들고, 시가총액이 2조까지 찍었네요. 2조까지 찍은 상태에서 월봉 구간에서는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왔으니까 보통 이제 좀 밀리게 되면 뭐 주봉에서 여러 번 부딪혔던 자리 정도 눌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게 36,800원, 7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36,700, 800원 네, 구간에서 저는 눌림이 나오면 눌림 정도 매매로 좀 봐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이렇게 돌파를 해놓고 몇 번 하다가 변동성을 주고 빠졌다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 강화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죠. 자, SK바이오팜은 실적이죠. 네,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실적이라는 이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더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를 가지고 좀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맞고 좀 밀렸다가 돌파를 하면 한 차례 주가가 레벨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레벨업을 시도하게 되면 뭐 13만원 보러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돌파가 안 되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밀리고 재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원래는 저점을 이 정도 예상을 했던 거를 좀 바꿔서 이런 구간으로 이제 매수를 대응 전략을 좀 수정을 하고 추후에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그재그 패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바로 가기는 무겁고 좀 밀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 바이넥스도 계속 체크하고 봐야 되겠죠. 추세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너무 세서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군들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안 좋은 종목군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좌우지간 조정 시, 네,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좋은 구간에서 매수하시라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오다인 금요일날 추가 상승을 좀 한 이후에 굉장히 차트는 안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끝이냐? 저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힘 모아서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유한양행 차트를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21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 21선과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로 대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대하제약도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보통 단일가 3일차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뭐 이런 자리까지 단일가 끝나고 한 차례 올라왔다가 급락을 맞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성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비중은 좀 적은데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JLK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다가 제가 이거 유상증자 상장 물량을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벤트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한 2%대 약수익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냥 약수익으로 그냥 매도를 하고 좀 나왔던 거고요. SK바이오팜이나 나머지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유한양행이 최근에 수급이 이 빠져도,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것을 반환을 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이 맹렬한 프로그램 매수가 주가를 끄집어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3조인데 이렇게 되면 오스코텍의 시총 1조 5천억이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스코텍이 일단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 음봉을 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이제는 한번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 좀 봐볼 생각이고요.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하고 수급이 바뀔 건데, 최근까지만 보면은 세론 이후에 이렇다 할 자금이 안 들어왔는데 10월 4일날 들어왔던 수급 이후부터는 계속 수급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수급의 흐름이 좀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 구간이 저항권인데 저항권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오스코텍을 좀 바라보시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후에 발표 때 라이콤이 막 폭등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고 하지 않은 이상 어려웠을 거라고 좀 봅니다. 내용 보면서 일단 VI 직전에 들어가서 직전 고점에 일단은 팔았는데 추가로 거의 20% 가까이 올랐나? 예,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바로 퓨런티어 좀 같이 매수를 해서 이것도 한 짧게 3.5%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안 봤고요. 2차 전지 쪽은 당연히 오히려 안 좋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요. 빠지게 되면 LG엔솔도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지를 보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봐도 되고,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하나의 이 저항권들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저항권과 깨고 내려왔던 이런 지점들 근처에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저는 무방하겠다. 에코앤 드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한 구간까지 예를 들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와준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격 전략을 수정하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가격 전략을 수정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근데 핵심 종목이 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명확하게. 제가 여기서 지금 가격을 다 이렇게 구간은 찍어 드리는데 자리들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고요.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현대차 IPO, 현대차를 보면 안 되죠. 현대차 IPO 한다고 해서 현대차를 보는 게 아니라 화신을 놓고 봐야 되는데요. 화신의 최근에 이 흔적들, 매집의 흔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뭐 제 신호에서는 시그널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가에 들어왔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사인을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눌림이 안 와가지고 이거 바로 보자마자 여기서
시가 회복했으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눌림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안 눌려가지고 여기서 잡았네요.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왔고 여기서 잡아서 일단 시간에 조금 첫 타임에 일부만 좀 더 추가한 상태에서 좀 넘어왔는데 일단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아마 출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한 이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간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번 주에 이제 메타 스퀘어 보급형이 좀 나오는데 보급형이 나올 때쯤에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안 나오죠. 15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정도 있는데요. 뭐 지수가 빠져서 많이 밀렸다라고 했을 때 보급형 나왔을 때 뭐 길적 반등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다 정도로 놓고 좀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이벤트에 단기 반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시장이요 지금 사실 뭐 시간만 있으면 뭐 조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참 많아요. 요즘 시장을 단 하나로만 이렇게 함축해서 볼 수가 어렵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터디만 잘 돼도 지금 시장은 돈 충분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으로 시장 계속 보셔도 돼요. 왜? 금토세는 유예될 거니까 그냥 머릿속에다 박아놓고 그냥 시장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빠지면 그런 이벤트가 시장을 지켜줄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대폭락이 나와버리면 또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누르시고 현재는 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